초겨울의 공기가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베를린의 밤은 이미 어둠에 젖어 있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콘크리트 벽면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밤 베를린.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귄터 샤보브스키는 기자회견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막 전달받은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행 규정이 완화됩니다. 그가 종이를 읽어내려가는 목소리는 평범했습니다.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샤보브스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류를 다시 훑어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생각엔 즉시 지금 당장입니다. 그 말이 전파를 타고 동베를린 거실로 흘러들었습니다. 부엌의 라디오에서도 같은 소식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믿기 어려운 표정이 얼굴에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전화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보르놀머 거리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검문소의 불빛만이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서베를린의 네온 사인이 깜박였습니다. 국경 경비원들은 평소처럼 교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첫 번째 시민이 검문소에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여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비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곧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수십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콘크리트 먼지 냄새가 옷깃에 배어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코트에서 젖은 낙엽 향이 풍겼습니다. 검문소 안쪽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랄트 예거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상부의 목소리는 명확한 지시를 주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주시하라. 그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인파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100명, 200명, 300명.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거는 부하 경비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젊은 병사들의 얼굴에도 혼란이 역력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예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도장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거리의 함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문을 열어라.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장벽 너머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베를린 시민들이 반대편에 섰습니다.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두 도시의 사람들이 마주했습니다. 28년 동안 그들을 갈라놓았던 선이 흔들렸습니다. 콘크리트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지만 밤의 공기는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은 한때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4개의 구역으로 나뉘었습니다. 동쪽은 소련이, 서쪽은 연합국이 관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 조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선은 깊어졌습니다. 1961년 8월 철조망이 처음 쳐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거리가 막혔습니다. 가족은 양쪽으로 흩어졌습니다. 친구는 서로의 창문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콘크리트 벽이 세워졌습니다. 높이는 3미터가 넘었습니다. 감시탑이 곳곳에 들어섰습니다. 총을 든 경비병이 24시간 지켰습니다. 넘으려던 사람들이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도 논란입니다. 100명이 넘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풍선을 타고 어떤 이는 땅굴을 팠습니다. 트렁크에 몸을 숨긴 이도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동베를린 사람들은 서쪽 텔레비전을 몰래 봤습니다. 화면 속 거리는 화려했습니다. 상점에는 물건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동쪽의 삶도 나름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직장에 다녔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다만 자유롭게 떠날 수 없다는 것, 그것만이 달랐습니다. 1980년대 들어 변화의 기운이 일었습니다.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그 단어들이 동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자유노조가 힘을 얻었습니다. 헝가리는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열었습니다. 동독 사람들이 헝가리를 통해 서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수천 명이 프라하의 서독 대사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동독 정부는 긴장했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는 매주 월요일 시위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인민이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수백 명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수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경찰은 진압을 주저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여행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모호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11월 9일 저녁 샤보브스키가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그는 정치국 대변인이었습니다. 손에 쥔 서류는 회의 직전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여행이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까? 샤보브스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그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아는 한 즉시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역사의 톱니바퀴가 한 칸 돌아갔습니다. 말 한마디가 도시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베를린의 거실에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들었어? 지금 당장 갈 수 있대. 믿거나 말거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움직였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검문소를 향했습니다. 아무도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밤은 평범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28년 동안 쌓인 무언가가 무너지기 직전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보르놀머 거리 검문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후 9시가 넘어가자 인파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이었습니다. 30분 뒤에는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10시가 되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차분하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권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한 남자가 창구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경비원은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도장을 찍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안쪽으로 들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부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규정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하랄트 예거는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관들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당신이 현장에 있으니 판단하시오. 그런 말만 돌아왔습니다. 예거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군중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단기 앞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문을 열어라. 함성이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예거의 부하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26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병사였습니다. 그의 손에 든 소총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쏴야 합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예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차단기를 내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밀리면 사고가 날 것 같았습니다. 예거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규정집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어디에도 이런 상황에 대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도장이 무거웠습니다. 20년 넘게 이 검문소를 지켰습니다. 규칙대로 일했습니다. 명령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명령이 없었습니다. 아니, 명령이 모순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자유롭게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지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거는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30분이었습니다. 군중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2,000명, 3,000명. 정확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들의 숨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라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누군가 차단기를 흔들었습니다. 금속이 삐걱거렸습니다. 예거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막을 것인가, 열 것인가? 총을 들 것인가, 손을 들 것인가? 명령을 기다릴 것인가, 스스로 판단할 것인가? 그는 부하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젊은 얼굴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들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차단기를 올립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부하들이 움직였습니다. 손이 레버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물결처럼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거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규정집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장도 함께 놓았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필요 없었습니다. 역사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방향으로. 차단기가 완전히 올라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건너가도 되는 것일까?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의 발이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총성도 없었습니다. 제지도 없었습니다. 그는 몇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됩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나갔습니다.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한 사람들은 서베를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반대편에서 서베를린 시민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꽃과 샴페인을 들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서쪽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동쪽에서 온 사람들은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28년 만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태어나서 처음 건너온 것이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눈부셨습니다. 상점의 불빛이 거리를 밝혔습니다.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베를린에서 온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른 검문소들도 하나둘 열렸습니다. 보른홀머에서 시작된 물결이 번졌습니다. 프리드리히 거리, 체크포인트 찰리. 검문소들이 속속 열렸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은 원래 통행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장벽이 문 바로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사람들은 장벽을 올라갔습니다. 3m 높이의 콘크리트 위로 기어 올랐습니다. 서로를 잡아당겨 끌어올렸습니다. 꼭대기에 선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손을 맞잡고 춤을 췄습니다. 장벽 아래에서 누군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콘크리트 한 조각 가져가도 될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경비원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망치가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첫 번째 조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도구를 들었습니다. 정, 망치, 심지어 맨손으로. 콘크리트가 하나씩 부서졌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28년의 세월이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한 노인이 장벽을 어루만졌습니다. 내 딸이 이 너머에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보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젊은 연인이 장벽을 사이에 두고 키스했습니다. 콘크리트가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입술은 닿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깨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곧 사라질 벽이란다.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더욱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오갔습니다.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국경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선이 지워졌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걷고 웃고 우는 사람들. 망치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콘크리트가 무너지는 소리. 그것은 마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해방의 리듬이었습니다. 장벽 위에서 한 남자가 트럼펫을 불었습니다. 멜로디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에 맞춰 흔들렸습니다. 베를린이 하나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인파는 줄지 않았습니다. 밤새 걸어다닌 사람들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동베를린의 한 가족이 서쪽 카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코코아가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웨이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형형색색의 자동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동베를린에서는 보지 못한 색깔들이었습니다. 저기 봐요, 빨간 차.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갑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동독 화폐가 여기서 통할까? 괜찮습니다. 웨이터가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베를린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수프, 빵, 과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함께 살 수 있겠네요. 거리에는 트라반트 자동차가 줄지어 섰습니다. 동독제 소형차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오늘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가족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베를린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남자가 장벽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콘크리트였습니다. 아들에게 줄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런 벽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라고요. 그의 손에 묻은 먼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 근처에서는 즉석 파티가 열렸습니다. 누군가 기타를 가져왔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동쪽 노래와 서쪽 노래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장벽 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흔들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도시가 하나로 보여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원래 하나였으니까요. 옆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오전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밤에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무너진 건가요? 아직 다 무너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의미가 없죠. 대화가 오갔습니다. 사람들은 장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스프레이로, 분필로, 페인트로. 자유라는 단어가 여러 언어로 적혔습니다. 하트 모양도 그려졌습니다. 이름도 적혔습니다. 여기 있었음이라는 표시들. 한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곳이 저기였어요. 할아버지가 가리켰습니다. 장벽 너머 어딘가였습니다. 다시 가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제 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50년 전의 기억을 따라서. 오후가 되어도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집에 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친구를 데리고. 직접 봐야 믿을 거야. 그들은 말했습니다. 상점들은 문을 열었습니다. 동베를린 사람들이 진열대를 구경했습니다. 물건을 사는 이도 있었고, 그냥 보기만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다니. 한 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선반 가득한 초콜릿을 보며 눈을 깜박였습니다. 점원이 하나를 건넸습니다. 맛보세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베를린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집이 그립네요.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어요. 그의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장벽 사이를 걸어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에는 서베를린의 지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올 때를 위해서. 저녁이 되자 촛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장벽 앞에 초를 놓았습니다. 넘으려다 죽은 이들을 위해서.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촛불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작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쁨 속에도 슬픔이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온 자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하지만 촛불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망치 소리도 계속되었습니다.
콘크리트는 조금씩 더 부서졌습니다. 한 청년이 커다란 조각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걸로 뭘 만들까요? 기념비요.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기억하기 위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사람들은 왔습니다.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에서 다른 도시에서도 찾아왔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장벽을 비췄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리포터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카메라 밖에 있었습니다. 서로를 껴안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얼굴들, 처음 만난 손들. 그것이 진짜 역사였습니다. 장벽은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공식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장비가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은 여전히 사람들의 손으로 부서졌습니다. 조각조각 하나씩. 동독 정부는 흔들렸습니다. 다음해 독일은 통일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11월 9일 밤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망설이는 말, 한 검문소 책임자의 결단, 그리고 첫 발을 내디딘 시민들. 장벽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미 무너졌습니다. 물리적인 것보다 먼저 마음속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두려움의 장벽, 체념의 장벽,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섰습니다. 가능성, 희망, 그리고 함께 걷는 발걸음. 지금 우리는 어떤 벽 앞에 서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벽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쌓은 선도 벽이 됩니다. 저쪽 사람들은 다르다는 생각, 우리끼리만이라는 울타리, 바꿀 수 없다는 체념, 그것들도 콘크리트만큼 단단합니다. 베를린의 그날 밤을 생각합니다. 변화는 갑자기 왔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라이프치히의 월요일마다, 프라하 대사관의 텐트마다, 더 나은 내일을 믿었던 마음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한 사람이 용기를 냈습니다. 하랄트 예거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검문소를 지키던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규정보다 사람을, 명령보다 양심을. 그의 손이 레버를 올렸을 때 역사가 함께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을 만날까요? 작더라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 닫힌 문을 열 것인가? 선을 넘어설 것인가? 먼저 손을 내밀 것인가? 베를린 장벽은 하룻밤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날 밤 이후로도 한참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위를 걸었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조각을 가져갔습니다. 벽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극복된 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벽은 무엇일까요? 국경도 있습니다. 여전히 넘기 어려운 선들. 하지만 더 많은 벽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대 사이의 벽, 생각이 다른 이들 사이의 벽,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의 벽. 그 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 베를린이 보여줬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을. 아무리 높은 벽도, 아무리 오래된 벽도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면 흔들린다는 것을.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장벽 앞에 섰던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건너가도 될까? 총을 쏘지 않을까? 이게 꿈은 아닐까? 하지만 누군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따랐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1000명의 용기를 만들었습니다. 1000명의 발걸음이 도시를 바꿨습니다.
우리의 첫 발은 무엇일까요? 편견을 내려놓는 것,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 당신 말도 맞다고 인정하는 것,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베를린도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의 목소리들을 기억합니다. 문을 열어라는 외침, 환영합니다 하는 인사, 이제 함께라는 약속. 그 목소리들은 아직 울립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사이에도. 다만 들으려는 귀가 필요할 뿐입니다. 장벽이 무너진 자리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흔적은 있습니다. 바닥에 박힌 표시선, 기념관의 일부 구조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우리가 함께 해냈다는 기억. 불가능해 보였지만 해냈다는 기억. 그 기억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 벽은 영원하지 않다는 교훈으로, 변화는 가능하다는 희망으로. 베를린의 하늘 아래 장벽이 있던 자리를 사람들이 걷습니다.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그곳이 한때 생과 사를 가르던 선이었다는 것, 젊은 세대는 잘 모릅니다. 그것은 슬픈 일일까요? 다행스러운 일일까요?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잊혀지는 것은 아쉽지만 일상이 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까요? 지금의 벽들이 추억이 되는 날. 그때는 그랬지라고 말하는 날. 이제는 다르지라고 웃는 날. 올 수 있습니다. 베를린이 증명했으니까요. 다만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벽은 저절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첫 발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당신이고 저입니다. 오늘 작은 선택을 하는 우리입니다. 11월 9일에 베를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계속됩니다. 벽 앞에 선 모든 순간에, 문을 열지 말지 고민하는 모든 순간에, 첫 발을 내디딜지 망설이는 모든 순간에, 그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합니다. 콘크리트를 쌓을지, 아니면 함께 걸을 길을 낼지. 베를린이 선택했습니다. 길을, 함께를, 그리고 내일을.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날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일,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